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네, 이어서 5장에 대해서 이프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5장의 장 제목은 이제 부쩍 자라난 마음들이라고 하는 장 제목이고요. 그 중에 김장철과 읽기 독립이라고 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구석 그림책 모임을 하는 엄마들과의 이제 네. 일화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김장을 하다가 이제 순모 엄마가 네. 순모는 아직도 책을 좀 읽어준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읽어야 되냐? 네, 네. 아이들은 혼자서 읽었으면 참 좋겠다. 네, 뭐 이런 네. 이제 바람도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면 혼자 읽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오고 가는데 책 내용 중에 198페이지만 잠깐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줄어드는 김장의 포기수처럼 어린이들을 엄마 품에 두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 거라 생각하니 그보다 섭섭할 수가 없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가 네. 나와요.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특히 이제 자녀를 키워본 이제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좀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너희들 이제 그만 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희 그만 커. 그런데 또 자고 일어나면 부쩍부쩍 또 이렇게 큰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도 책 읽어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빨리 읽기 독립을 해야지.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 그럼 너가 이제 혼자 읽어야지. 또 이 책을 혼자 읽지 못하면 이거 좀 늦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였고, 또 책을 통해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또 도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아이와 정말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교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고, 때로는 뭐 이 책과 관련해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특히 고민하는 분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대목을 또 곱씹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몸이 좀 피곤할지언정 저는 이제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또 우리 아이와 이제 헤어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네. 하는데, 이 읽기 독립에 너무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네. 아이와 어떻게 더 많은 부분 또 교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실제로 순모 엄마가 고민이 짙었고요. 제가 들어도 순모 엄마의 어떤 그 낭독은 너무 훌륭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모가 그렇구나. 근데 그때 한번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갖고 와봐 이랬는데, 송원 작가님의 김 9,901을 순모가 갖고 왔는데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다 읽어줬다고 이러니까 정말 고단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3학년이 되어서 스스로 읽게 되고 책에 빠져서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처럼 금세 아이들이 엄마 품을 벗어나서 엄마의 읽어주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이제 커져서 금방금방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읽기 독립이란 말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되게 이상한 용어라고 해요. 네. 왜냐면 읽기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금 거슬러 생각해 봤을 때 애들이 그 신동 시즌, 기립박수를 박는 그 신동 시즌에 6, 7세 때 한글을 떼고 엄마 품에서 엄마들이 굉장히 무릎 위에서 아이들이 책을 잘 읽어주고 교감하는 시즌이 이제 뭐 4세, 5세, 6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반화된 것처럼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다가 한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릎에 못 앉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뗐잖아, 혼자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망한 거죠. 나는 글자를 몰라서 엄마 품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닌데
엄마가 좋아서 앉아 있었던 건데 혹은 아빠가 좋아서 앉아 있었던 건데 이제 안다 그러니까 여기 앉지 말라 그러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한테는 그게 학습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진짜 못 읽겠으니까 만화책이라도 좀 읽어봐야지 해서 슬그머니 만화책을 꺼내고. 근데 이제 엄마는, 근데 괜찮네, 학습 만화니까. 이러면서 내 뒤에서 그 모습을 나쁘지 않게 바라보다. 근데 그 모습이 좀 한두 해 지속되면 진짜 엄마가 진짜 만화책만 보고 있었네? 이러면서 빼곡하게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안 되겠다, 논술학원 다녀야겠다, 아니면은 토론학원 다녀야겠다, 가면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다더라. 그럼 진짜 애들이 한 권만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고등학생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무릎을 치며 동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글을 깨우치고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로 학습만을 읽으려고 깨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들어갔을 때 엄마의 정서를 나누고 그 엄마 무릎에서 느꼈던 그 좋은 기운을 아이들에게 재미로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어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장철과 숙모 독립에서는 그런 서사가 사실 깔려 있는 거였어요. 그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숙모 엄마도 책을 되게 재밌게 네. 잘 읽어주는 분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네.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독서 모임도 네, 같이 이제 네. 된 건데 그게 먼저 있고 이 그림책 모임이 된 건지 네. 아니면은 그림책 모임이 먼저 됐고 된 건지는 궁금하다. 여기 방구석 모임에 있었던 네. 엄마 중에 안개 엄마는 학부모 모임은 아니었어요. 그냥 숙모 엄마만 학부모 모임이었고 제가 이제 딱 1학년 됐을 때 가정통신문이 와서 바로 학부모 그 책 읽어주는 모임에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수학에 보내게 되면 학부모 모임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밥 모임을 하나 안 하나, 생파를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모임이 관계가 동반되는 모임 내지는 관계가 전제되는 모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관계도 중요한데 뭔가 거기에서 건강한 대화가 오고 가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임이었던 거죠. 관계는 부차적이더라도 일단 건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면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모 모임도 아니고요. 반대표 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학우니 모임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봉사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책이라는 키워드로 마음을 다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더 이해관계도 없고 관계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책을 나누자 이런 모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사실상 먼저 됐었고 거기에서 이런 엄마들이 있구나, 이렇게 엄마들과 책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구나,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임을 아이들에게도 같이 전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고 네. 그림책 모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조차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식하게 네네. 유일하게 얼굴 튼 학부모님 한 분한테 네.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딸한테 친한 아이 같이 네. 하고 싶은 아이 누구냐 해가지고 네. 이제 여쭤봐가지고 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학부모님들끼리의 관계가 그 모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네. 그게 이제 없는 상태여가지고 네. 궁금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고 뭐 이런 네, 게. 한량님이 하시는 그 포맷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책 모임은 가뿐하게 시작해야 네. 되고요.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는 우리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어떤 워크시트를 내거나 결과물 없습니다. 이 정도만 서로의 어떤 합의만 된다면 저는 쭉쭉 재밌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요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딩 시점을 늘 상기하면서 확실히 하면서 시즌 1과 시즌 2 이렇게 산뜻하게 시작하면요 아이들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책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시즌 1을 마감했을 때 정말 진하게 노는 기억. 그 시간을 할 때 그때 엄마들이 많이 와주세요. 그때 엄마들이 와주셔서 좀 어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만 서로 합의만 되면 아이들과 엄마의 춤추듯이 서로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잘 합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제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여기 내용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얼마나 서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 모임을 하자고 네, 네, 했는지를 네.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제 하자고 하고 나서 몇 번 놀이터에서 놀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집에 왔는데 문자가 딱 오신 거예요. 그 학부모님이 수강료랑 계좌번호 그 대목이 보내달라. 네. 네.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정도도 설명을 안 드렸구나. 지금 하자고 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도 제가 하자고 했지만 당연히 네. 수강료랑 네, 있겠거니. 네.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학원을 다니더라도 네. 가보고 하는데 네, 그냥 네, 네.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그게 하니까 일단 엄마들하고 네. 친해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그냥 하실래요? 네. 뭐 하고 하니까 너무 좋죠 네, 네. 하다가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첫 번째 모임만 한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고 네, 뭐 네, 하고 네, 네. 이런 거를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좋은 마음으로 네. 제안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제가 부담이 되어서 욕심이 생기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오고 가게 되면 그래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 시점에 재미를 위해서 정말 환호해 주셨던 엄마들이 재미를 위해서 보냈던 엄마들이 나중에 진짜 재미만 찾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갑자기 살짝 음성과 낯빛이 바뀔 시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명쾌하게 재미로 간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생각을 잘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짧게 모임의 지속성을 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즌 1, 시즌 2. 왜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도 네. 실제로 듣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래, 그게 그거야. 이러면서 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저는 엄마들과 더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늘 상시, 들을 수 있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역시 공무원이라 네, 절대 수강료나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되고 받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들 감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